네, 경제 동의보감 TV의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그 수출 경쟁력, 주로 이제 상품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 이 2018년도에 7,155억 달러여서 제일로 많은 달러 액수 기준으로 제일 많이 수출을 했었고, 2020년 기준으로는 5,869억 달러로 1,268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상품 수출이 이제 2014년, 15년부터 정체기를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2019, 2020년,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계속 이렇게 감소 추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품 수출의 어떤 그런 지역별이나 품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약한 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지요. 이제 한국의 수출 액수인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그 자료를 모아본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로 지금 수출 액수가 많은 데가 동남아죠. 한국의 수출 액수가. 그리고 중국, 미국, EU, 유럽연합, 그 다음에 기타. 이 기타에는 지금 뭐 주로 이제 홍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타에 있는 홍콩을 중국과 합치면은 동남아보다 많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한국의 수출 추이를 보면은 유럽 연합과 미국,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럼 선진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수출이 유럽 연합에서는 이렇게 등락이 있지만은 정체기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수출이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좀 정체기 내지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죠. 유일하게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2015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수출이 이렇게 정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대부분 가전이나 뭐 휴대폰, 그다음에 뭐 자동차, 주로 자동차죠. 근데 이게 이제 정체기 미국. 그다음에 중국은 증가를 하다가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간 2019년에는 증가를 했지만은 추세적으로 약간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남미나 중동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액수가 작아서 크게는 잘 안 보이는데, 사실 감소폭이 좀 제일 커요. 중동이나 중남미에서. 여기서 보면은 왜 감소를 했냐. 가장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걸로는 중남이나 중동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주로 중국이겠죠. 그 중국의 어떤 상품의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많이 밀리고 있다. 이거를 좀 상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요한 데가 이제 일본과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 한국은 사실 경제 성장 모델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경공업에서 중공업에서 기술 집약적, 그다음에 첨단 지식 산업, 이렇게 경제 발전 단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수출 품목이나 어떤 주력 산업도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어떤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도 일본의 어떤 산업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많이 감소를 했지만은 중국은 아직까지는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어떤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한국보다 조금 이제 개선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중국의 어떤 수출 감소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이제 2017년부터 그 반도체 수출 액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해가지고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 반도체를 빼버리면은 아마
수출이 잘 안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LG나 삼성의 어떤 휴대폰이나 현대의 어떤 자동차, 휴대폰, 자동차, IT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 거의 시장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반도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상품이 이제 후진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밀리고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떤 선진국에서의 어떤 돌파구도 좀 정체가 되고 있고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들한테 좀 밀리는 양상 보이고 있고 그나마 이제 동남아 쪽으로 생산 기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전되고 있다. 이런 정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냐를 보면은 뭐 EU, 미국에서는 수입 액수가 최근에 좀 늘었어요. 뭔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어떤 좀 무역 압박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나 뭐 미국의 어떤 농산물, 축산물, 미국 자동차 같은 것들 많이 수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 액수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수입도 계속 감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어떤 기업들의 어떤 품목 자체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는 계속 무역 액수가 감소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에 가서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개선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수입은 또 정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수입액도 정책이 중남미에서 수입은 조금씩 정책이지만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수입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4, 15, 16년도에 우리나라 그 무역수지 흑자가 15년도에 최대였거든요. 2015년도에 980억 달러로 최대였는데 그때가 이제 저유가로 인해서 중동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무역수지 흑자 효과를 많이 봤죠. 근데 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것은 뭐 공산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천연가스나 뭐 원유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이게 또 올라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 상품별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 그리고 몇 개 품목에 몰려 있잖아요. 1번이 이제 반도체, 2번이 자동차, 3번이 석유 제품, 이거 휘발유 말하는 거죠.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합성수지, 이거는 화학 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철강, 컴퓨터, 무선통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반도체 특수가 2017, 18, 19, 20 이렇게 2017년도부터 반도체 특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반도체 특수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1200달러 이상을 찍어버렸으니까 한 방에 이제 600, 70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특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쪽에서 조금 손실 난 것들이 줄고 있는 것들이 많이 가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플러스 자동차 부품. 근데 자동차 수출액 감소 폭이 상당히 가팔라요. 현대 기아차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은 뭐 GM이나 쌍용이나 특히 르노 이런 데가 상당히 자동차 GM 같은 경우는 100만 대 이상을 생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소규모 현대기아차 이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현대기아차도 아마 생산량이 좀 줄었을 겁니다. 2018년 9년부터.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어떤 수출액 감소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수출도 지금 어려워요. 게다가 선박, 조선
조선 수출액 감소폭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석유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죠. 유가가 좀 높으면 올라갔다가 저유가면 좀 내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데, 이 석유 제품 휘발유 수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합성 수지는 그래도 유가에 따라서 등락이 있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선박만큼이나 좀 드라마틱하게 감소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산업도 지금 상당히 수출액 감소폭이 큰데, 주로 이제 중국이나 대만, 중국 쪽 업체들, 그리고 일본 쪽도 반격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좀 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선통신기기, 휴대폰이죠. 휴대폰 최근에 LG가 휴대폰 접었잖아요. 그러면은 휴대폰 수출액이 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지금 휴대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상품 수출액 수를 품목별로 상품 수출액을 보면은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어떤 품목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 수입을 보면은 최대 품목은 역시 원유인데, 이제 2020년 들어갖고 반도체로 바뀌었네요. 반도체가 최대 수출 품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를 최대 수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 관련.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장비도 수입 액수가 많이 늘고 있죠. 이 두 개 합치면은 뭐 제일 크겠네요. 그래도 원유 같은 경우는 유가에 따라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유가라는 게 뭐 100% 오르기도 하고 뭐 50%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은 저유가 상황이어가지고 유가는 상당히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천연가스도 등락폭은,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100%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하는 원유나 천연가스 액수, 뭐 광물 자원 액수는 일정해요. 변화가 없어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왜냐하면 수입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수입도 조금씩 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도 수입이 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해외 걸 수입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업체가 해외에서 생산한 거 수입하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밀 화학 원료 같은 경우도 꾸준하고,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수입 자동차 수입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줄잖아요. 많이 그냥 빨리 줄잖아요. 근데 수입 자동차들의 어떤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수가 얼마나 우리나라 상품 서비스 수지에 영향을 미쳤나를 보면은, 반도체 수입 수출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반도체 이외 산업만 통계를 내보면은 지금 2018, 2019, 2020년 모두 다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요. 반도체를 제외해버리면.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반도체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특수가 2017년부터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일어나고 생기는 어떤 경상수지 흑자는 거의 다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나라 전통 산업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뭐 반도체 빼고 뭐 자동차, 선박, 조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철강, 휴대폰, 이런 부분에 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동요고감 김상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